이 향수 뭐야? 저는 남편 와이셔츠 깃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 묵직한 향. 어디서 맡아본 건데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거든요. 그 향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친정에 갔다가 알게 됐죠. 엄마가 화장대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외출 준비하시면서 향수를 뿌리셨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향수였거든요. 남편 옷에서 나던 바로 그 향수. 엄마, 그 향수 아직도 쓰세요? 엄마가 웃으시면서요. 응, 이거 10년 전에 단종됐는데 마지막 한 병 아껴뒀다가 요즘 다시 쓰기 시작했어. 특별한 일이 생겨서 단종된 향수요. 10년 전에요. 최근에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남편 옷에서 최근 들어 이 냄새가 났다는 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여러분,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요. 제 친엄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수진입니다. 8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6년에 결혼했거든요. 남편 이름은 최민호. 저보다 3살 위, 지금 41살입니다.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죠. 키 크고 잘생겼거든요.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습니다. 처음 만난 건 2015년 봄이었습니다. 친구 미진이가 미팅 자리를 만들었죠. 민호 씨가 들어오는 순간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요. 3개월 연애하고 프로포즈 받았죠. 수진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면서 오케이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렸거든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사셨습니다. 엄마 이름은 박영숙. 그때 56이셨죠. 엄마가 민호를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우리 수진이를 좋아한다고? 엄마가 민호 손을 잡으시면서 한참을 쳐다보셨거든요. 잘생겼네. 정말 잘생겼어. 민호가 웃으면서요. 어머님도 정말 젊어 보이세요. 수진이 언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입도 참 예쁘네. 그때는 그냥 엄마가 사위 마음에 들어 하시나 보다 했죠. 지금 생각하면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가 엄마 손을 잡을 때 살짝 오래 잡았거든요. 그리고 둘이 눈빛 교환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 알아챘죠. 결혼식 올리고 송파구에 신혼집 차렸거든요. 2018년에 딸 하나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서. 지금 7살이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자상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타줬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힘내.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식하고 여행도 다녔거든요. 민서 돌잔치 때 민호가 울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저도 울었습니다. 진짜 행복했거든요. 친정엄마도 자주 오셨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오셔서 반찬 해주시고 민서도 봐주셨거든요. 민호가 엄마한테 잘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용돈도 드리고요. 엄마가 민호 칭찬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복 받았다. 민호 같은 사위가 어딨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7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진짜요. 이상한 낌새 하나 없었거든요. 문제가 시작된 건 2023년 초부터였습니다. 2023년 설날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엄마랑 민호가 베란다에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목소리였는데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향수 기억나?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네, 기억하죠. 랑방 아르페지오. 아직 한 병 남았어. 특별한 날 쓰려고 아껴뒀는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위한테 향수 얘기를 해? 근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 후로 몇 달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호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밤 11시, 12시쯤이요. 오늘 거래처 회식이었어. 미안해. 술 냄새가 나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진하게 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요. 달콤하면서 묵직한 향. 여자 향수 같았거든요.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야? 민호가 웃으면서요. 아, 거래처 여직원이 옆에 앉았었나 봐. 향수 쓰는 애가 많아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야근하고 올 때마다요. 항상 똑같은 향수 냄새였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가 어디서 맡았던 건지 떠올리게 된 건 며칠 후였습니다. 엄마 집에 갔거든요. 엄마가 외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동창회 있어.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셨죠? 립스틱 바르시고 향수 뿌리셨거든요. 그때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거든요. 이 향수, 민호 옷에서 나던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엄마, 그 향수 뭐예요? 엄마가 거울로 저를 보시면서요. 이거 랑방 아르페지오. 10년 전에 단종됐어. 마지막 한 병 아껴뒀다가 요즘 다시 쓰기 시작했어. 왜 요즘 다시 쓰세요? 엄마가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단종된 향수요. 10년 전에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요. 민호 옷에서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설마.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죠.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요. 근데 의심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민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한다는 날을 체크했거든요. 한 달에 보통 두세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민호가 야근하는 날과 엄마가 외출하는 날이 겹쳤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근데 3달 연속 겹쳤습니다. 저는 확인하기로 했죠. 어느 날 민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일 야근이야? 응, 내일 거래처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거든요. 엄마, 내일 집에 갈까요? 민서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내일? 내일은 엄마 약속 있어.
동창 만나기로 했거든. 동창이요? 응. 미안, 모레 와. 민호 야근, 엄마 동창 모임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민서를 시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요. 저녁 6시, 저는 엄마 집 건너편 카페에서 기다렸거든요. 7시쯤 엄마가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계셨죠. 원피스에 하이힐, 화장도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택시를 타셨습니다. 저도 택시 타고 따라갔죠. 택시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요. 엄마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셨거든요.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거든요. 엄마가 로비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거든요. 남자가 한 명 내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호였거든요. 민호가 엄마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안았거든요. 연인처럼요. 허리를 감싸면서요. 엄마가 웃으시면서 민호 볼에 뽀뽀했습니다. 둘이 팔짱 끼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거든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지? 내가 잘못 본 거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민호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본 그 얼굴, 그 옷, 그리고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거든요.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랑 엄마가 내려왔거든요.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엄마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어갔거든요. 둘 앞에 딱 섰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수진아. 엄마도 놀란 표정이셨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더듬거렸거든요. 여보. 이건 그게 뭔데? 우리 엄마랑 호텔에서 나오는 게 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자. 조용히요? 엄마가 내 남편이랑 호텔에서 나오는데 조용히요?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한숨 쉬시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다 말해줄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저는 팔을 뿌리쳤거든요. 여기서 말해요. 지금 당장. 엄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민호랑 나 만나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랑 나 사귀고 있어. 사귀고 있어요? 엄마가? 내 남편이랑? 저는 미칠 것 같았거든요. 언제부터요? 엄마가 민호를 한번 보시더니요. 8년 됐어. 8년이요? 응. 너희 결혼하기 전부터야.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민호를 내가 먼저 만났어. 네, 헬스장에서 2014년에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4년이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후였거든요. 그때 엄마가 우울증 치료받으시면서 운동 시작하셨죠. 민호도 그때 그 헬스장 다니고 있었어. 회사 근처라서 엄마가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하는 사이였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러닝머신에서 쓰러졌거든. 어지러워서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렸어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했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남녀 사이가 됐다고요? 엄마가 한참 침묵하시다가요. 외로웠어, 수진아. 너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어. 민호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갔어. 저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 민호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절하게 대한 거였어. 근데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쓰였어. 마음이 쓰여서자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으셨거든요. 수진아, 여기서 이러지 마. 저는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물었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왜 결혼시킨 거예요? 엄마가 한숨 쉬시면서요. 민호랑 나 1년 넘게 만났어. 근데 결혼은 할 수 없잖아. 나이 차이가 21살이야. 세상이 뭐라 하겠어. 그래서요? 민호가 결혼해야 할 나이가 됐어. 회사에서도 결혼 안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미진이 엄마가 내 동창이잖아. 미진이한테 부탁해서 너희 소개시켜 준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계획이라기보다는 민호가 결혼하되 나랑 계속 만나자고 했어. 근데 모르는 여자랑 결혼하면 들킬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딸한테 시킨 거예요? 엄마가 눈을 피하셨거든요.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 내가 자주 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속인 거예요? 민서 낳을 때도, 돌잔치 때도 다 연기였어요? 민호가 말했거든요. 수진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진짜로 너한테 정이 들었어. 민서 낳고 나서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어. 저는 민호 뺨을 쳤습니다. 호텔 로비에 찰싹 소리가 울렸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민호가 뺨을 감싸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수진아, 미안해. 근데 민호는 원래 내 남자야. 내가 먼저 만났어. 저는 숨이 막혔거든요. 뭐라고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7년 동안 빌려 쓴 거야. 고마워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습니까? 딸한테 남자를 빌려줬다고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요. 민호가 다가왔지만 손을 뿌리쳤거든요. 엄마도 다가오셨지만 소리 질렀습니다. 오지 마세요.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서 호텔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불렀지만 뒤도 안 돌아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거든요. 민서가 자고 있는 방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외할머니랑 바람 피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새벽 3시에 민호가 들어왔거든요. 수진아, 얘기 좀 하자.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민호가 제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8년이야. 8년 동안 속였으면서 미안하다고? 민호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끊으려고 했어. 진짜야.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어. 근데 어머님이 안 놔줬어. 그게 변명이야? 아니, 변명 아니야. 끊으려고 할 때마다 어머님이 협박했어. 협박이요? 끊으면 다 말한다고. 수진이한테, 회사한테, 시어머니한테. 저는 놀랐거든요. 엄마가 협박했어? 응. 그래서 못 끊었어. 근데 그건 핑계야.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어.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면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 사랑한 적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거든요. 있어. 진짜야. 결혼하고 2년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민서 낳고 나서는 정말 가족이라고 느꼈어. 그 말이 더 아팠거든요. 결혼하고 2년이면 그 전에는 사랑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포즈 할 때는? 결혼식 때는? 민호가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전부 연기였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일어났거든요.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당장. 민호가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면서요. 내일 다시 올게. 얘기하자. 문이 닫혔거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거든요. 카톡이 오더라고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차단했습니다. 민호한테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역시 차단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안 나왔거든요. 민서는 시어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요.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요. 수진아, 괜찮아? 민호가 요즘 집에 안 들어온다던데. 저는 대답 못했거든요. 아직 시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아들이 장모랑 바람 피웠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변호사 상담 받았거든요. 증거가 있으시면 유리해요. 불륜 사진이나 영상, 문자 같은 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봤을 때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호한테 연락했거든요. 얘기하자. 카페에서 만나. 민호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3시. 저는 녹음기 앱을 준비했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가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수염도 안 깎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 응. 엄마랑 언제부터 만났어?
2014년 3월. 어디서 만났어? 헬스장. 같은 헬스장 다녔어. 결혼 전에도 만났어? 응. 미안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어? 응. 몇 번이나 만났어? 민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어디서? 호텔. 아니면 어머님 집에서.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널 소개시켜 준 거 알아? 응, 알아. 왜 결혼했어? 민호가 한참 침묵하더니요. 장모님이 그러셨어. 결혼하되 나랑 계속 만나자고. 그럼 나는 뭐야? 위장이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거든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널 사랑해. 진짜야. 저는 웃었습니다. 8년 동안 엄마랑 자면서 날 사랑한다고? 민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끊으려고 했어. 진짜야. 왜 못 끊었어? 장모님이 협박했어. 뭐라고? 끊으면 다 말한다고. 수진이한테, 회사한테. 그래서 못 끊었어.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거든요. 집에 와서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보냈거든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로 이혼 청구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상대가 장모님이시니까 상황이 특수해요. 남편한테 위자료 5천만 원, 장모님한테 손해배상 3천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소송하기로 했거든요. 가정 파탄 손해배상이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친정어머니라도 예외 아닙니다. 저는 엄마한테 3천만 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모든 걸 인정했거든요. 저항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도 법정에 섰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판사님,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변명이었거든요. 딸 남편이랑 8년 동안 불륜하고 외로웠다고요? 판사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딸에게 피고 이를 소개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대답하셨죠. 피고 이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을 이용한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거든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호한테 위자료 5천만 원, 엄마한테 손해배상 3천만 원,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거든요. 재판 끝나고 법원 앞에서 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엄마를 똑바로 봤거든요. 엄마, 저한테 엄마 자격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아, 제발. 엄마가 미쳤었어. 저는 돌아섰거든요. 엄마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랑은 이혼했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 수진아, 민서 잘 키워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저는 대답 안 했거든요. 지금은 민서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흔적 없는 곳으로요. 민서가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멀리 갔어. 당분간 못 와. 외할머니는요? 외할머니도 멀리 가셨어.
민서가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더 묻지 않거든요.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빠가 외할머니랑 바람 피웠다고. 저는 혼자 밤마다 울거든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도요. 이제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 있거든요. 엄마라고 믿지 마세요. 남편이라고 믿지 마세요.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확인하세요. 향수 냄새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